강남 최고급 프렌치 레스토랑 르 자르댕. 수정 샹들리에 아래로 쏟아지는 화려한 빛, 명품 드레스와 턱시도로 치장한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한 이곳에 갑작스러운 정적이 흘렀습니다. 모든 시선이 한 곳으로 쏠렸습니다. 검은색 배달복을 입은 한 여성. 소매에는 짜장 소스 자국이, 무릎에는 먼지가 묻어있는 그 평범한 차림의 여성 앞에서 턱시도를 입은 레스토랑 지배인이 허리를 90도로 깊숙이 굽히며 말했습니다. 셰프님, 이런 모습으로 오실 줄은. 주변이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샴페인을 들고 있던 한 여성의 손이 떨렸습니다. 방금 전까지 저 배달복 입은 여성을 보며 코웃음 쳤던 몇몇 사람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저 사람이? 설마. 말도 안 돼. 우리가 방금 뭐라고 했지? 속삭임들이 퍼져나갔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왜 이 고급 레스토랑의 지배인이 배달복 입은 여성에게 그토록 깊은 인사를 올린 걸까요? 그리고 셰프님이라는 호칭은 또 무엇일까요? 더욱 놀라운 건 화려하게 차려입은 사람들 중 몇몇이 그 여성을 알아본 듯 보였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들의 표정에는 놀라움을 넘어선 공포마저 서려 있었죠. 이 충격적인 반전의 전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잠시만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 속에 숨겨진 놀라운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다음 이야기도 놓치지 않고 보실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시간을 5시간 전으로 되돌려 보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함께 보시죠. 오후 2시 서울 외곽의 한 주택가. 낡은 간판이 바람에 삐걱거리는 작은 중식당이 있었습니다. 페인트가 벗겨진 간판에는 흐릿하게 복성루라는 글자가 보였습니다. 그 안에서 한 여성이 배달 상자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박질은 38살. 그녀는 낡은 배달복을 입고 오토바이 열쇠를 손에 쥔 채 주방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벽에는 오래된 액자 하나가 걸려 있었습니다. 20년도 더 된 듯한 사진 속에서 한 중년 여성이 따뜻하게 웃고 있었죠. 박지은은 잠시 그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그리움과 함께 뭔가 단단한 결의가 서려 있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박지은이 화면을 확인하자 메시지가 떠 있었습니다. 지은아, 오늘 저녁 모임 꼭 와. 다들 내가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해해. 강남 르 자르댕에서 7시야. 오랜만에 보자. 보낸 사람은 한수연. 15년 전 함께 일했던 후배였습니다. 박지은의 얼굴에 복잡한 표정이 스쳤습니다. 그녀는 메시지를 읽으며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15년. 참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 박지은은 주방 구석에 놓인 낡은 앞치마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가 평생 두르셨던 그 앞치마였습니다. 수없이 빨아서 색이 바랬지만 박지은은 그것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문득 15년 전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도 이맘때쯤이었습니다. 계절이 바뀌는 환절기였죠. 박지은은 당시 국내 최고급 호텔의 주방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23세 어린 나이에 주방의 핵심 멤버로 인정받던 촉망받는 젊은 셰프였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무너졌습니다. 중요한 요리 대회를 앞두고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누군가 박지은의 레시피를 훔쳐 다른 팀에 넘겼다는 의혹이 제기되었고 모든 증거는 그녀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억울함을 호소해도 소용없었습니다. 호텔 측은 그녀를 해고했고 요리업계에서의 그녀의 명성은 하루아침에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더 큰 아픔은 그 이후였습니다. 어머니가 딸의 누명을 벗기기 위해 사방으로 뛰어다니다가 과로로 쓰러지신 것입니다. 병원비를 감당할 수 없었던 박지은은 어머니의 중식당마저 팔아야 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마지막 순간까지 딸을 격려하셨습니다. 지은아. 병상에 누워 계신 어머니가 가느다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원망하지 마라. 요리는 마음으로 하는 거란다. 내 마음이 바르면 언젠가 진실은 드러날 거야. 그것이 어머니의 마지막 말씀이었습니다. 현재로 돌아온 박지은은 어머니의 사진 앞에 섰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숙여 인사를 올렸습니다. 엄마, 오늘 그 사람들을 만나러 가요. 엄마가 가르쳐주신 대로 살았는지 보여드릴게요. 박지은은 배달복 위에 얇은 점퍼를 걸쳤습니다. 옷장에는 깔끔한 정장과 원피스들이 걸려 있었지만 그녀는 그것들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거울 앞에 선 박지은. 배달복 차림의 그녀는 평범해 보였습니다. 아니, 평범함을 넘어서 초라해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만은 달랐습니다. 그 속에는 15년간 쌓아온 무언가가 깊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박지은은 가방을 챙겨 중식당 문을 잠갔습니다. 낡은 오토바이에 시동을 걸자 엔진이 덜컹거리며 소리를 냈습니다.
그녀는 오토바이를 몰고 골목을 빠져나왔습니다. 좁은 골목 끝으로 보이는 강남의 고층 빌딩들이 저녁 햇살에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박지은은 잠시 그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화려한 빌딩들과 자신의 낡은 오토바이. 그 대비가 마치 두 개의 다른 세계를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박지은은 알고 있었습니다. 겉모습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진짜 중요한 것은 다른 곳에 있다는 것을 말이죠. 오토바이는 강남을 향해 달려가기 시작했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어가고 있었습니다. 오후 5시 박지은은 강남 한복판에 도착했습니다. 화려한 네온사인들이 하나 둘씩 켜지기 시작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르자르댕이 있는 건물 앞에 도착한 박지은은 오토바이에서 내렸습니다. 40층이 넘는 고층 건물이었습니다. 1층 로비는 마치 미술관처럼 화려했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보이는 대리석 바닥과 거대한 샹들리에, 그리고 그 사이를 우아하게 걸어다니는 정장과 드레스 차림의 사람들. 박지은은 자신의 배달복을 내려다봤습니다. 오늘 낮에 배달하면서 묻은 얼룩들이 여기저기 보였습니다. 소매에는 짜장 소스가, 무릎 부분에는 먼지가 묻어 있었죠. 그녀는 당당하게 건물 입구로 걸어갔습니다. 자동문이 열리자 차가운 에어컨 바람과 함께 은은한 클래식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로비는 그야말로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박지은이 몇 걸음 들어서자 로비 한쪽에서 대기하던 보안 요원의 시선이 그녀에게 고정되었습니다. 보안 요원은 박지은의 차림새를 위아래로 흘러보더니 빠른 걸음으로 다가왔습니다. 실례합니다만 어디로 가시는 건가요? 목소리에는 명백한 의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40층 르 자르댕이요. 박지은이 정중하게 답했지만 보안 요원의 표정은 더욱 굳어졌습니다. 르 자르댕은 초대받은 분들만 입장 가능한데요. 혹시 신분증이나 초대장 있으신가요? 주변에 있던 다른 사람들이 하나 둘씩 이쪽을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명품 핸드백을 든 여성들이 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런 차림으로 르 자르댕에 배달 온 건가? 보안이 왜 이렇게 허술해진 거야? 박지은은 가방에서 핸드폰을 꺼내 초대 메시지를 보여줬습니다. 여기 초대 메시지가 있어요. 보안 요원이 메시지를 확인하고서야 어색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여전히 의구심이 남아 있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40층으로 가시면 됩니다. 박지은이 엘리베이터로 걸어갈 때 뒤에서 들려오는 수근거림이 더욱 심해졌습니다. 진짜 모임에 저런 차림으로 가는 거야? 좀 심한 거 아니야? 다른 사람들 생각은 안 하나? 박지은은 그 모든 시선과 수근거림을 담담히 받아들였습니다. 15년 전에도 비슷한 경험을 했었습니다. 사람들의 편견과 선입견을 말이죠.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박지은이 안으로 들어서자 정장을 입은 두 남성이 그녀를 보고 슬쩍 뒤로 물러섰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올라가는 동안 그들은 박지은과 거리를 두려는 듯 구석으로 비켜섰습니다. 박지은은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초라한 배달복 차림. 화려한 엘리베이터 안에서 그녀만 유독 어울리지 않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박지은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40층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르 자르댕의 입구가 보였습니다. 거대한 유리문 너머로 화려한 실내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하얀 테이블보가 깔린 테이블들, 벽면을 가득 채운 와인 선반, 그리고 천장의 수정 샹들리에. 박지은이 입구로 다가가자 검은 양복을 입은 직원이 다가왔습니다. 예약하셨습니까? 한수연 일행이요. 직원이 예약 명단을 확인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시선은 박지은의 배달복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만 드레스 코드가. 괜찮아요. 이미 알고 계실 거예요. 박지은의 말에 직원이 잠깐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제지하지 않았습니다. 박지은이 레스토랑 안으로 들어서자 이미 도착해 있던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녀에게 쏠렸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박지은은 15년 만에 그들과 다시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르자르댕 안쪽 창가 쪽 프라이빗 룸에 4명이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모두 화려한 차림이었습니다. 최민재 40살. 검은색 맞춤 정장에 금색 커프스 단추를 한 그는 와인잔을 돌리며 여유로운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목에는 고급 시계가 반짝였습니다. 강서진 39살. 명품 드레스에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한 그녀는 핸드폰으로 자신의 레스토랑 사진을 찍고 있었습니다. 이준호 41살. 회색 정장에 넥타이를 맨 그는 명함을 테이블 위에 늘어놓으며 자랑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한수연 37살. 화사한 원피스를 입은 그녀가 가장 먼저 박지은을 알아봤습니다. 지은 언니. 한수연이 손을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시선이 박지은의 배달복에 머물자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박지은이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다른 세 사람도 하나 둘씩 고개를 돌려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순간적으로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최민재가 가장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오, 박지은. 오랜만이네. 그의 목소리에는 놀라움과 함께 묘한 우월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시선은 박지은의 배달복을 위아래로 훑고 있었죠. 오랜만이에요. 박지은이 조용히 인사했습니다. 그녀는 빈자리에 앉으려 했지만 강서진이 그 자리에 놓인 핸드백을 슬쩍 그대로 두었습니다. 아, 저기 앉으면 될 것 같아. 여기는 가방 놓는 자리라서. 강서진이 반대편 구석 자리를 가리켰습니다. 창문과도 멀고 다른 사람들과도 떨어진 자리였습니다. 박지은은 아무 말 없이 그 자리로 갔습니다. 이준호가 웨이터를 불러 메뉴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박지은에게는 메뉴판을 건네지 않았습니다. 지은 씨는 뭐 마실래요? 물. 이준호의 말에는 은근한 배려인 척하는 무시가 담겨 있었습니다. 비싼 음료를 주문할 형편이 안 될 거라는 가정이 깔려 있었죠. 물 괜찮아요. 박지은이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최민재가 와인 리스트를 보며 말했습니다. 여기 와인이 정말 좋아. 나는 이 샤토 마고 한 병 시킬까? 100만 원짜리인데 특별한 날이니까. 강서진이 감탄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역시 민재 오빠는 달라. 요즘 더 크라운 대박 났다면서? TV에서도 자주 보여. 뭐 그럭저럭. 지난달에 미슐랭 가이드 평가단이 왔었어. 결과는 다음 달에 나온다던데. 최민재가 겸손한 척 말했지만 그의 표정에는 자만심이 가득했습니다. 이준호도 지지 않겠다는 듯 끼어들었습니다. 나도 이번에 일식당 지점 하나 더 냈어. 청담동에. 임대료가 장난 아니던데 뭐 그 정도는 감당할 수 있어야지. 한수연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다들 정말 대단해. 나는 아직 수셰프라서. 그래도 프렌치 레스토랑 수셰프면 엄청난 거지. 연봉이 어때? 강서진의 질문에 한수연이 조금 부끄러운 듯 답했습니다. 7천 정도요. 오, 괜찮네. 나는 내 레스토랑이니까 수입이 좀 더 되긴 하지만. 그들의 대화는 온통 돈과 성공, 그리고 자신들의 화려한 현재에 관한 것들 뿐이었습니다. 박지은은 조용히 물만 마시며 듣고 있었습니다. 최민재가 갑자기 박지은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그런데 지은 씨는 요즘 뭐해? 아직도 요리 쪽 일하고 있어. 그 질문에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박지은에게 쏠렸습니다. 중식당 하고 있어요. 박지은의 대답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 중식당. 자기 가게야? 강서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가게를 이어받았어요. 그 순간 그들의 표정에 미묘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동정과 우월감이 뒤섞인 표정이었습니다. 아, 그래. 그것도 좋지. 중식당도 나름 괜찮잖아. 이준호가 말했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존중이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차림으로 왔어? 혹시 일하다가 바로 온 거야? 강서진이 박지은의 배달복을 보며 물었습니다. 응, 배달하다가 바로 왔어. 그 대답에 최민재가 혀를 찼습니다. 아이고, 그럼 미리 말하지. 우리가 시간 조정할 수도 있었을 텐데. 옷 갈아입을 시간도 없었겠네. 괜찮아요. 박지은의 담담한 대답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시선은 점점 더 불편해져 갔습니다. 한수연이 어색함을 풀려는 듯 말했습니다. 언니 정말 오랜만이에요. 15년 만이죠? 그때 일 이후로. 그 말에 테이블에 다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15년 전의 그 사건을 모두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최민재가 와인을 홀짝이며 말했습니다. 그때는 정말 안 됐어. 그런 일을 당하다니.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진정성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뭔가를 숨기는 듯한 어색함이 느껴졌죠. 이준호가 거들었습니다. 그래도 지은 씨가 그때 좀 조심했으면 그런 일은 없었을 텐데. 너무 튀었잖아. 튀었다는 표현. 그 말 속에는 박지은을 비난하는 뉘앙스가 담겨 있었습니다. 강서진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할 때가 좋았는데. 지은 씨만 아니었으면 우리 팀이 대회에서 우승했을 텐데 말이야. 박지은의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물잔을 쥔 그녀의 손가락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최민재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뭐 그래도 중식당 하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안정적이잖아. 크게 벌지는 못해도 굶지는 않으니까.
그의 말에는 노골적인 무시가 담겨 있었습니다. 맞아. 요즘 같은 시대에 안정적인 게 최고지. 이준호가 동조했습니다. 그들은 마치 박지은을 위로하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자신들의 우월함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한수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언니 혹시 결혼은? 아직. 아, 그래. 일이 바쁘면 그럴 수도 있지. 한수연의 말에는 안타까움이 담겨 있었지만 그것은 진짜 안타까움이 아니라 우월감에서 나오는 동정이었습니다. 강서진이 자신의 손가락을 보이며 말했습니다. 나는 작년에 결혼했어. 남편이 무역업 하는데 잘 돼서 다행이야. 반지 어때? 3캐럿짜리야. 그녀의 손가락에서 다이아몬드 반지가 반짝였습니다. 예뻐. 박지은이 짧게 답했습니다. 최민재가 시계를 보며 말했습니다. 슬슬 음식 주문할까? 여기 코스 요리가 정말 훌륭해. 1인당 30만 원짜리인데 그 정도 가치는 해. 그가 박지은을 슬쩍 바라봤습니다. 지은 씨는 부담되면 단품 요리 시켜도 돼. 파스타 같은 거. 그 말에는 박지은이 비싼 코스 요리를 감당하지 못할 거라는 가정이 깔려 있었습니다. 괜찮아요. 저는 이미 먹었어요. 박지은이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아, 그래? 그럼 우리끼리만 시키자. 최민재가 웨이터를 불러 코스 요리 4개를 주문했습니다. 박지은의 것은 빼고 말이죠. 음식을 기다리는 동안 그들의 대화는 계속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대화의 중심에는 자신들의 성공과 박지은과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준호가 말했습니다. 요즘 요리업계가 정말 경쟁이 심해. 실력 없으면 살아남기 힘들어. 맞아. 나도 매일 새로운 레시피 연구하느라 정신없어. 미슐랭 스타 받으려면 그 정도는 해야지. 최민재가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강서진이 고개를 끄덕이며 덧붙였습니다. 손님들 입맛도 까다로워졌고 요즘은 인스타그램 감성도 중요하고 음식 맛만 좋아서는 안 돼. 그들의 대화를 들으며 박지은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무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한수연이 박지은에게 물었습니다. 언니는 요즘 어떤 요리 주로 해요? 중식당이면 짜장면, 짬뽕 그런 거? 응, 주로 그런 거. 박지은의 대답은 여전히 간결했습니다. 아, 그것도 나름 기술이 필요하긴 하지. 근데 프렌치나 이탈리안에 비하면 좀 단순하긴 해. 강서진의 말에 다른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민재가 말했습니다. 지은 씨 나중에 여유되면 우리 레스토랑 놀러와. 진짜 요리가 뭔지 보여줄게. 그 말에는 교만함이 가득했습니다. 마치 박지은이 진짜 요리를 모르는 것처럼 말하고 있었던 것이죠. 박지은은 여전히 조용히 물만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감정이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음식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아름답게 플레이팅된 요리들이 하나씩 테이블에 놓였습니다. 하지만 박지은 앞에는 아무것도 놓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음식을 먹으며 계속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박지은은 제외된 채로 말이죠. 이준호가 음식을 맛보며 말했습니다. 이 소스 괜찮은데? 버터 향이 적당해. 강서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플레이팅도 좋아. 역시 르 자르댕은 다르네. 최민재가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우리 레스토랑 더 크라운도 이 정도는 해. 아니, 어떤 면에서는 더 나아. 박지은은 그들의 평가를 조용히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뭔가 알 수 없는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한수연이 조심스럽게 박지은에게 물었습니다. 언니 정말 아무것도 안 먹어도 돼요. 응, 괜찮아. 박지은의 대답에 한수연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 최민재가 말했습니다. 그나저나 오랜만에 모였는데 다음에는 우리끼리만 모이는 것도 좋을 것 같아. 뭐랄까 좀 더 편하게. 그 말의 의미는 명확했습니다. 박지은을 제외하고 싶다는 뜻이었죠. 맞아. 업계 이야기도 더 깊이 있게 나눌 수 있고. 강서진이 동의했습니다. 박지은은 그들의 대화를 들으며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그녀가 자리를 뜨자 최민재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솔직히 좀 민망하지 않아. 우리는 이렇게 성공했는데 저 친구는 아직도. 이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도 동정심 때문에라도 오늘은 잘 대해줘야지. 불쌍하잖아. 그들의 대화를 박지은은 듣지 못했습니다. 아니,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녀의 표정에는 아무런 변화도 없었습니다. 화장실 거울 앞에 선 박지은.
그녀는 자신의 배달복 차림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조금만 더. 그녀가 중얼거렸습니다. 박지은이 다시 자리로 돌아왔을 때 그들의 대화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박지은은 알고 있었습니다. 진짜 드라마는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것을. 박지은이 자리에 돌아왔을 때 디저트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정교하게 만들어진 초콜릿 무스 케이크가 네 접시 위에 놓였습니다. 여전히 박지은 앞에는 아무것도 없었죠. 최민재가 디저트를 한 입 먹으며 고개를 가웃거렸습니다. 이 초콜릿 무스. 뭔가 좀 아쉬운데. 강서진이 동의했습니다.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 초콜릿 향이 좀 약한 것 같아. 가나슈 비율이 안 맞는 것 같은데. 이준호가 포크로 케이크를 자르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무스 질감도 좀 떡진 느낌이야. 젤라틴을 좀 더 넣었나? 그들은 전문가처럼 요리를 평가했습니다. 실제로 그들은 모두 경력 10년 이상의 셰프들이었으니까요. 박지은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젤라틴 문제는 아닐 거예요. 세 사람의 시선이 일제히 박지은에게로 향했습니다. 뭐? 최민재가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젤라틴이 아니라 온도 문제인 것 같아요. 가나슈를 섞을 때 온도가 너무 높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초콜릿의 섬세한 향이 날아간 거예요. 그리고 무스가 떡지는 건 휘핑크림을 과하게 저어서 그래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최민재가 비웃듯이 말했습니다. 지은 씨 중식당에서 초콜릿 무스 만들어 봤어. 이런 디저트는 기술이 필요한 건데. 강서진도 거들었습니다. 맞아. 이런 거는 프랑스 정통 디저트야. 중식당 음식이랑은 차원이 다르지. 박지은은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앉아있을 뿐이었죠. 하지만 바로 그때 레스토랑 지배인이 그들의 테이블로 다가왔습니다. 턱시도를 입은 중년의 남성으로 얼굴에는 정중한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식사는 만족스러우셨습니까? 최민재가 자신 있게 답했습니다. 대체로 좋았어요. 다만 디저트가 좀 아쉬웠네요. 무스 질감이. 지배인의 표정이 살짝 굳었습니다. 아, 그러셨습니까? 어떤 점이? 가나슈 향이 약하고 무스가 좀 떡졌어요. 최민재가 전문가처럼 설명했습니다. 지배인이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하는 척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시선은 슬쩍 박지은에게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지배인의 눈이 커졌습니다. 저 실례지만. 지배인이 박지은을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그의 얼굴에 놀라움이 번졌습니다. 혹시. 박지은이 작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배인은 그 신호를 알아차렸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다른 분과 착각했습니다. 디저트 관련해서는 주방에 전달하겠습니다. 지배인이 황급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의 당황한 모습이 묘하게 느껴졌습니다. 한수연이 이상하다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저 지배인 왜 저래? 언니를 아는 것 같은데. 모르는 사람이에요. 박지은이 짧게 답했습니다. 최민재가 다시 화제를 바꿨습니다. 그나저나 지은 씨 앞으로 계획은 뭐야? 계속 중식당만 할 거야? 그 질문에는 은근한 무시가 담겨 있었습니다. 당분간은요. 박지은의 대답이었습니다. 이준호가 안타까운 척 말했습니다. 그래도 다시 제대로 된 레스토랑에서 일해보는 건 어때? 내가 아는 중식당 체인점이 있는데 거기 주방장 자리 소개해줄까? 주방장이 아니라 보조 정도겠지만. 강서진이 속삭이듯 덧붙였습니다. 괜찮아요. 박지은이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최민재가 와인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지은 씨 솔직히 말할게. 지금 내 상황이 좀 안타까워. 15년 전 그 일만 없었어도 지금쯤 우리처럼 되어 있었을 텐데. 그 말에 박지은의 눈빛이 살짝 변했습니다. 15년 전 그 일. 정확히 무슨 일이었죠? 박지은이 처음으로 먼저 질문을 던졌습니다. 테이블에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특히 최민재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뭐 그거. 레시피 유출 사건 있잖아. 결국 진실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최민재가 어색하게 말을 흐렸습니다. 진실은 밝혀지지 않았다. 박지은은 그 말을 조용히 곱씹었습니다. 한수연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때 정말 억울하셨죠, 언니? 저는 언니가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생각만 했지 말은 안 했잖아. 박지은의 대답에 한수연이 움찔했습니다. 강서진이 변명하듯 말했습니다. 그때는 우리도 어렸잖아. 뭐가 맞는지 잘 몰랐고.
그리고 증거도 있었으니까. 증거요? 박지은이 물었습니다. 내 컴퓨터에서 이메일 기록이 나왔잖아. 경쟁팀한테 보낸. 이준호가 말했습니다. 그 이메일은 제가 보낸 게 아니에요. 누군가 제 컴퓨터를 사용한 거예요. 박지은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단단한 무언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최민재가 불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래 알아. 근데 이제 와서 그걸 따지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 다 지난 일인데. 과거는 과거니까 잊으라는 말. 하지만 박지은에게 그 과거는 인생을 바꾼 사건이었습니다. 그때 웨이터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지배인께서 주방에서 특별히 다시 만든 디저트를 보내신다고 합니다. 잠시 후 새로운 초콜릿 무스가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5접시였습니다. 박지은 앞에도 한 접시가 놓였죠. 최민재가 의아해하며 말했습니다. 왜 갑자기 다시 만들어줘? 우리가 뭐라고 했나? 모르겠네. 그냥 서비스인가 봐. 강서진이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디저트를 맛봤습니다. 그리고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오, 이번 건 확실히 다르네. 초콜릿 향이 살아났어. 무스 질감도 완벽해. 부드럽고 가벼워. 역시 좋은 레스토랑은 피드백을 바로 반영하네. 그들은 만족스러워했습니다. 하지만 박지은은 디저트를 한 입 먹고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가 지적했던 부분들이 정확히 수정되어 있었습니다. 온도 조절과 휘핑 정도가 완벽했죠. 한수연이 박지은에게 물었습니다. 언니도 맛있어요? 응, 좋네. 그 짧은 대답 속에 뭔가 더 많은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았지만 아무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디저트를 먹고 난 후 최민재가 계산서를 받았습니다. 오늘은 내가 낼게. 특별한 날이니까. 그가 카드를 꺼내며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그런데 웨이터가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이미 계산이 완료되었습니다. 뭐? 누가? 최민재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손님 중 한 분께서 미리 계산하셨습니다. 웨이터가 박지은을 슬쩍 바라봤습니다. 지은 씨가? 강서진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아니에요. 박지은이 부인했습니다. 그럼 누가? 이준호가 의아해했습니다. 웨이터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정중히 인사하고 물러났죠. 최민재가 불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상하네. 누가 우리 계산을 대신해? 지배인이 서비스로 준 건가? 그들은 어리둥절했습니다. 박지은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는 이만 가볼게요. 내일 아침 일찍장 봐야 해서. 벌써? 좀 더 이따 가지. 한수연이 말했지만 진심은 아니었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박지은이 가방을 들었습니다. 최민재가 건성으로 말했습니다. 그래, 조심히 가. 배달은 조심해야 해. 사고 나기 쉬우니까. 그 말에는 은근한 무시가 담겨 있었습니다. 박지은이 레스토랑을 나서려는 순간 지배인이 급히 다가왔습니다. 그는 박지은에게 깊이 인사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볼 수 없는 각도에서였지만 한수연이 그 모습을 어렴풋이 봤습니다. 저 지배인 왜 또 저래? 한수연이 중얼거렸습니다. 몰라. 이상한 사람인가 봐. 강서진이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박지은이 레스토랑을 나간 후 네 사람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이준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근데 좀 이상하지 않았어? 지은이가 디저트에 대해 말한 거. 정확히 맞아떨어졌잖아. 최민재가 불편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냥 우연이겠지. 설마 중식당 하는 사람이 프랑스 디저트를 알겠어? 그래도 뭔가 달랐던 것 같은데. 말투나 눈빛이. 한수연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강서진이 코웃음 쳤습니다. 무슨 소리야. 15년 동안 중식당 배달만 한 사람이 뭘 알겠어.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마. 하지만 그들 마음 한구석에는 묘한 불안감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놓치고 있는 것 같은 느낌. 박지은이 보여준 미묘한 자신감. 지배인의 이상한 반응. 갑자기 완벽해진 디저트. 모든 것이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많은 것들이 맞아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최민재가 와인잔을 비우며 말했습니다. 그냥 넘어가자. 오늘은 우리가 성공을 축하하는 자리니까.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방금 떠난 배달복 입은 여성이 누구인지. 그리고 곧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말이죠.
박지은이 르자르댕을 나와 엘리베이터에 탔을 때 지배인이 급히 따라왔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기 직전에 그가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셰프님 정말 죄송합니다. 미리 연락을 주셨더라면. 지배인의 목소리는 진심 어린 사과로 가득했습니다. 괜찮아요, 김지배인님. 제가 일부러 알리지 않은 거예요. 왜 그러신 거죠? 그리고 왜 그런 차림으로? 지배인의 얼굴에는 궁금증과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옛 동료들을 만나는 자리였어요. 있는 그대로의 제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박지은의 대답에 지배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디저트에 문제가 있었나요? 온도 조절이 조금 아쉬웠어요. 제가 말한 대로 수정해 주셔서 감사해요. 즉시 주방장에게 전달했습니다. 주방장이 셰프님 말씀 듣고 깜짝 놀랐어요. 정확히 맞아떨어졌다고. 엘리베이터가 1층에 도착했습니다. 계산은 제 이름으로 해두었어요. 다음 달 정산 때 처리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셰프님. 조심히 들어가세요. 지배인이 깊이 인사했습니다. 박지은이 밖으로 나오자 차가운 밤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그녀는 오토바이가 세워진 곳으로 걸어갔습니다. 헬멧을 쓰며 박지은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몇 개 보였습니다. 문득 15년 전의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도 이렇게 별이 빛나는 밤이었습니다. 전국 요리대회를 이틀 앞둔 날이었죠. 당시 23이었던 박지은은 호텔 주방에서 막내 셰프였지만 실력만큼은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았습니다. 주방장도 그녀를 아꼈고 이번 대회에 그녀를 중심 멤버로 선발했습니다. 하지만 최민재는 달랐습니다. 그는 박지은보다 2살 많았고 경력도 더 길었지만 실력에서는 박지은에게 밀리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도 알고 있었습니다. 대회 이틀 전 밤 박지은은 늦게까지 주방에서 레시피를 연구하고 있었습니다. 완벽한 소스를 만들기 위해 수십 번의 시도를 거듭했죠. 그때 최민재가 주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아직도 하고 있어. 그의 목소리에는 묘한 긴장감이 있었습니다. 네, 선배님. 소스를 좀 더 완벽하게 만들고 싶어서요. 너무 애쓰지 마. 어차피 우리 팀이 이길 거니까. 최민재가 박지은의 노트를 힐끗 봤습니다. 거기에는 그녀가 개발한 새로운 레시피가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박지은은 그날 밤 새벽 2시까지 주방에 있다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주방 컴퓨터에 레시피 파일을 저장해 두고 말이죠. 다음날 아침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호텔 주방장이 박지은을 불렀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지은 씨, 이게 무슨 일이야? 주방장이 이메일 출력물을 내밀었습니다. 박지은의 이메일 계정에서 경쟁팀에게 보낸 메시지였습니다. 그 안에는 팀의 레시피와 전략이 모두 담겨 있었죠. 저는 이런 거 보낸 적 없어요. 박지은이 황급히 말했지만 증거는 명확했습니다. 그녀의 계정이었고 그녀의 컴퓨터에서 보낸 것이었습니다. 감시 카메라를 확인했어. 어젯밤 늦게까지 내가 주방에 있었고 너 혼자만 그 컴퓨터를 사용했어. 하지만 저는 정말. 박지은의 변명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조사가 시작되었고 모든 증거는 그녀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동료들도 하나 둘씩 그녀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최민재는 가장 먼저 그녀를 비난했습니다. 믿었는데 지은아. 왜 그랬어? 돈이 필요했던 거야. 강서진도 실망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너무하잖아.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준비했는데. 이준호는 아예 그녀를 외면했습니다. 한수연만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언니가 그럴 사람이 아닌 것 같은데. 하지만 그것뿐이었습니다. 한수연도 박지은을 적극적으로 변호하지는 않았습니다. 결국 호텔 측은 박지은을 해고했습니다. 요리업계에서 그녀의 평판은 하루아침에 바닥으로 떨어졌죠. 박지은은 그 후 몇 달 동안 진실을 밝히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녀의 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더 큰 아픔은 어머니였습니다. 딸의 억울함을 풀어주려고 호텔을 찾아가고 동료들에게 연락하고 심지어 경쟁팀에게까지 찾아갔던 어머니. 하지만 과로로 쓰러지셨고 결국 돌아가셨습니다. 병상에서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지은아, 진실은 언젠가 드러날 거야. 내가 요리를 포기하지 않으면 말이야. 실력 있는 사람은 어디서든 빛나거든. 어머니는 박지은에게 중식당을 맡기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작은 가게를 지켜라. 그리고 언젠가 내 실력으로 세상에 증명해라. 내가 누구인지를. 현재로 돌아온 박지은은 오토바이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어머니의 유언을 지키기 위해 그녀가 걸어온 15년의 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한편 르 자르댕의 프라이빗 룸에서는 네 사람이 여전히 앉아 있었습니다. 최민재가 불안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상해. 뭔가 계속 신경 쓰여. 뭐가? 강서진이 물었습니다. 박지은. 디저트 평가한 것도 그렇고 지배인 반응도 그렇고 뭔가 우리가 모르는 게 있는 것 같아. 한수연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도 그런 느낌 받았어요. 언니 눈빛이 예전이랑 달랐어요. 뭔가 자신감이 있었달까? 이준호가 비웃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중식당 배달하는 사람이 무슨 자신감이 있겠어.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도 확신은 없었습니다. 최민재가 핸드폰을 꺼내 인터넷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박지은 중식당 복성루. 검색 결과에는 별다른 것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작은 동네 중식당에 대한 몇 개의 리뷰뿐이었죠. 역시 아무것도 없네. 최민재가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하지만 강서진의 표정은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근데 계산은 진짜 누가 한 거야? 100만 원이 넘는데. 서비스겠지 뭐. 이준호가 대수롭지 않게 말했습니다. 그때 웨이터가 다가왔습니다. 손님 지배인께서 전화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식사비는 저희 레스토랑의 특별한 손님께서 지불하셨다고 합니다. 특별한 손님? 최민재가 물었습니다. 더 이상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웨이터가 정중히 물러났습니다. 네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불안감이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설마 박지은이? 강서진이 중얼거렸습니다. 말도 안 돼. 100만 원을 어떻게? 하지만 최민재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한수연이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저 언니한테 연락해 볼게요. 물어봐야 할 것 같아요. 그녀가 박지은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언니 오늘 계산 언니가 한 거 맞아요? 잠시 후 답장이 왔습니다. 아니야. 나는 계산 안 했어. 한수연이 답장을 보여주자 이준호가 말했습니다. 마 아니래잖아. 우리가 너무 예민한 거야. 하지만 최민재만은 여전히 불편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는 15년 전의 그날을 떠올리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박지은이 집에 간 후 그녀의 컴퓨터를 사용했던 것을, 그녀의 계정으로 이메일을 보냈던 것을, 그 비밀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최민재 자신만 알고 있었죠. 하지만 요즘 들어 그 죄책감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특히 오늘 박지은을 보고 난 후에는 더욱 그랬습니다. 최민재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나는 먼저 갈게. 내일 아침 일찍 방송 촬영 있어서. 그의 목소리에는 피로가 묻어났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하나 둘 자리를 털고 일어났습니다. 그날 밤 네 사람은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며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박지은에 대한 묘한 불안감. 뭔가 놓치고 있다는 느낌. 하지만 그들은 아직 몰랐습니다. 자신들이 얼마나 큰 진실을 놓치고 있는지를 말이죠. 다음날 아침 최민재는 방송국 스튜디오에 도착했습니다. 유명 요리 프로그램 촬영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분장실에서 대기하던 그는 옆자리에 다른 셰프가 보고 있던 잡지를 흘끗 봤습니다. 세계 요리 전문지였습니다. 잠깐만요. 이거 좀 볼 수 있을까요? 최민재가 잡지를 가리켰습니다. 표지에 큰 글씨로 적힌 제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미슐랭 3스타의 신비로운 셰프 르 자르댕의 진실. 최민재의 손이 떨렸습니다. 르 자르댕. 어젯밤 자신들이 있었던 바로 그 레스토랑이었습니다. 그가 급히 잡지를 펼쳤습니다. 기사 내용이 그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프랑스 파리에서 시작해 유럽 전역을 사로잡은 전설적인 레스토랑 르 자르댕. 이 레스토랑의 오너 셰프는 지난 10년간 미슐랭 3스타를 유지하며 세계 최고의 셰프 중 한 명으로 인정받고 있다. 하지만 그 정체는 철저히 베일에 쌓여 있었다. 최민재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기사는 계속되었습니다. 최근 서울에 오픈한 르 자르댕 본점의 오너 셰프가 한국인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그리고 그 주인공은 놀랍게도 최민재가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기사 옆에 작은 사진이 실려 있었습니다. 하얀 셰프복을 입고 자신감 넘치는 미소를 짓고 있는 여성. 바로 박지은이었습니다. 불가능해. 최민재가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손이 떨려서 잡지를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기사를 계속 읽었습니다. 박지은 셰프는 15년 전 한국에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요리업계를 떠난 후 유럽으로 건너가 밑바닥부터 다시 시작했다. 파리의 작은 비스트로에서 설거지부터 시작한 그녀는 타고난 재능과 끊임없는 노력으로 불과 5년 만에 자신의 레스토랑을 오픈했다. 최민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녀의 레스토랑은 오픈 1년 만에 미슐랭 1스타를 받았고 3년 후에는 2스타 그리고 5년 전부터는 3스타를 유지하고 있다. 유럽 요리계에서 그녀는 이미 전설이 되었다. 최민재는 잡지를 떨어뜨렸습니다. 그가 황급히 핸드폰을 꺼내 강서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민재 오빠. 강서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진아, 지금 당장 르 자르댕 검색해봐. 왜? 무슨 일인데? 빨리. 최민재의 다급한 목소리에 강서진도 긴장했습니다. 잠시 후 강서진의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뭐야 이게? 봤어. 이게 진짜야. 강서진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잡지에 사진까지 실렸어. 박지은이야. 말도 안 돼. 어떻게 중식당 배달하는 사람이. 그게 가짜였어. 우리가 속은 거야. 한편 이준호는 자신의 일식당에서 아침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직원 중 한 명이 핸드폰을 보며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사장님, 이거 보세요. 뭔데? 이준호가 다가가 화면을 봤습니다. 요리 전문 사이트에 올라온 기사였습니다. 제목은 한국으로 돌아온 미슐랭 3스타 셰프 르 자르댕의 박지은. 이준호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기사를 클릭했습니다. 상세한 내용과 함께 여러 장의 사진이 나왔습니다. 유럽의 화려한 레스토랑, 세계적인 요리대회에서 상을 받는 박지은, 유명 셰프들과 함께 찍은 사진들. 모든 사진 속의 박지은은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었습니다. 어젯밤 본 초라한 배달복 차림과는 완전히 달랐죠. 한수연도 출근길 지하철에서 같은 기사를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기사를 읽으며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언니가 이런 사람이었다니. 한수연이 중얼거렸습니다. 오전 10시 네 사람은 급히 다시 만나기로 했습니다. 장소는 최민재의 레스토랑 더 크라운이었습니다. 최민재가 가장 먼저 도착해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완전히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강서진이 들어오자 그가 소리쳤습니다. 봤어. 당연히 봤지. 인터넷에 난리 났어. 박지은이 미슐랭 3스타 셰프라고. 이준호가 헐떡이며 도착했습니다. 이게 진짜야. 확인된 거야. 최민재가 노트북을 열어 보여줬습니다. 화면에는 수십 개의 기사와 사진들이 떠 있었습니다. 모두 박지은에 관한 것들이었습니다. 유럽 미슐랭 가이드 공식 홈페이지. 르 자르댕 오너 셰프 박지은. 3스타. 세계 요리 랭킹 사이트. 박지은 세계 50대 셰프 중 12번째. 유명 요리 잡지 인터뷰. 한국에서 억울한 일을 겪고 유럽으로 건너간 천재 셰프의 부활. 한수연이 마지막으로 도착했습니다. 그녀의 눈은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언니한테 전화했어요. 안 받으시네요. 당연히 안 받겠지. 강서진이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우리가 뭘 한 거지? 어제 우리가. 최민재가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그들은 어젯밤 자신들이 한 행동들을 떠올렸습니다. 박지은을 무시하고 조롱하고 동정하던 모든 순간들. 중식당이나 해. 안정적이잖아. 진짜 요리가 뭔지 보여줄게. 너는 다른 세계 사람이야. 그들이 던진 모든 말들이 부메랑처럼 돌아왔습니다. 이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럼 어제 계산한 사람도 박지은이었어. 자기 레스토랑이니까. 최민재가 대답했습니다. 그 순간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자신들이 박지은의 레스토랑에서 그녀가 만든 음식을 먹으면서 그녀를 무시하고 있었다는 것을. 강서진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떻게? 우리 어떻게? 한수연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언니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우리한테 그런 말들 들으면서도 참으셨겠지. 최민재는 말없이 기사를 계속 읽었습니다. 그중 한 인터뷰 내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기자 15년 전 한국에서 겪은 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박지은 그때는 정말 힘들었어요. 하지만 그 경험이 저를 더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억울함을 이기는 방법은 실력으로 증명하는 것뿐이에요. 기자 당시 동료들에 대한 감정은? 박지은 미워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실수를 해요. 중요한 것은 그 실수를 인정하고 바로잡는 거죠. 최민재가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그는 15년 전 자신이 한 일을 떠올렸습니다. 박지은의 컴퓨터를 몰래 사용해 이메일을 보낸 것. 그녀에게 누명을 씌운 것. 내가 한 거야. 최민재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뭐? 강서진이 놀라 물었습니다. 15년 전. 레시피 유출. 내가 한 거야. 테이블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너 진짜로? 이준호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질투가 났어. 박지은이 나보다 실력이 좋았거든. 주방장도 그녀만 아꼈고. 그래서 그녀의 컴퓨터를 사용해서 최민재의 고백에 다른 세 사람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럼 언니는 아무 잘못도 없었던 거네요. 한수연이 울먹였습니다. 우리가 그걸 알면서도 모른 척했잖아. 최소한 의심이라도 했어야 했는데. 강서진도 자책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최민재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방송국에서 온 전화였습니다. 최민재 셰프님, 오늘 촬영 취소됐습니다. 왜요? 박지은 셰프님이 메인 게스트로 오시기로 했습니다. 미슐랭 3스타 셰프시니까 당연히 그쪽이 우선이죠. 전화가 끊겼습니다. 최민재는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자랑하던 방송 출연조차 박지은에게 밀린 것이었습니다. 이준호의 핸드폰도 울렸습니다. 식재료 업체에서 온 전화였습니다. 사장님, 죄송하지만 다음 달부터 거래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요? 갑자기? 르자르댕에서 저희 물량을 전부 가져가기로 했습니다. 큰 거래처라서 저희로서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강서진의 핸드폰도 울렸습니다. 단골 손님에게서 온 메시지였습니다. 미안해요. 다음 주 예약 취소할게요. 르자르댕 예약이 잡혀서요. 네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박지은이 이미 그들보다 훨씬 높은 곳에 있다는 것을. 그리고 자신들이 그 사실을 전혀 몰랐다는 것을. 한수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 어떡하죠? 사과해야지. 최민재가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하지만 용서받을 수 있을까? 강서진이 물었습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들 앞에는 너무나 큰 잘못이 놓여 있었습니다. 15년 전의 배신, 그리고 어젯밤의 모욕. 그 모든 것을 박지은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참았습니다. 과연 그들은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네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최민재의 레스토랑 안은 무거운 침묵으로 가득했습니다. 한수연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언니한테 가야 해요. 사과해야 해요. 강서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지금 당장 가자. 이준호도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최민재는 여전히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내가 무슨 얼굴로. 내가 그 사람 인생을 망쳤는데. 그래도 가야죠. 15년이나 늦었지만. 한수연이 최민재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그들은 차를 타고 박지은의 중식당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은 내내 침묵이 흘렀습니다. 서울 외곽의 주택가에 도착했을 때 오후 2시가 넘은 시간이었습니다. 복성로 간판이 보였습니다. 낡고 초라한 간판이었지만 이제 그들의 눈에는 다르게 보였습니다. 저 안에 미슐랭 3스타 셰프가 있다니. 강서진이 중얼거렸습니다. 그들이 중식당 문을 열고 들어서자 주방에서 박지은이 나왔습니다. 여전히 평범한 앞치마를 두른 모습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박지은이 담담하게 인사했습니다. 마치 손님을 맞이하듯이. 네 사람은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어제와 똑같은 박지은이 눈앞에 있었지만 이제는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앉으세요. 박지은이 테이블을 가리켰습니다. 그들이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아 박지은이 물을 가져왔습니다. 최민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은아, 우리가. 말을 끝까지 잊지 못했습니다. 기사 봤어요? 박지은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네 사람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수연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언니 정말 미안해요. 우리가 어제. 박지은이 손을 들어 한수연의 말을 막았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일부러 그런 거니까. 일부러? 강서진이 물었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저를 어떻게 보는지 확인하고 싶었어요. 15년이 지났는데 마음이 바뀌었는지. 박지은의 말에 네 사람은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결과는 보셨죠? 이준호가 부끄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우리는 변하지 않았어요. 여전히 겉모습만 보고 판단했어요.
최민재가 갑자기 무릎을 꿇었습니다. 지은아, 나 정말 미안해. 15년 전 일. 내가 한 거야. 내가 내 컴퓨터로 이메일 보낸 거야. 박지은은 놀라지 않았습니다. 마치 이미 알고 있었던 것처럼. 알고 있었어요. 뭐? 최민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10년 전에 알았어요. 호텔 보안팀 직원 중 한 명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저한테 연락했어요. 당시 CCTV에 오빠가 제자리에 앉아있는 모습이 찍혀 있었대요. 하지만 호텔 측에서 그 영상을 삭제했다고. 최민재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그럼 넌 그걸 알고도 복수할 수도 있었어요. 그 증거를 가지고 오빠의 인생을 망칠 수도 있었죠. 박지은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왜 안 했어?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박지은이 벽에 걸린 어머니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복수는 또 다른 불행을 낳는다고. 진짜 이기는 방법은 실력으로 증명하는 거라고. 네 사람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한수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언니, 그럼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박지은이 잠시 망설였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어요. 뭐든지 말해. 우리가 뭐든지 할게. 강서진이 말했습니다. 박지은이 일어나 안쪽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서류 봉투를 들고 나왔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준호가 물었습니다. 박지은이 봉투에서 서류들을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첫 번째 서류. 계약서였습니다. 최민재의 레스토랑 더 크라운과 대형 호텔 체인의 케이터링 계약서. 5년 전이었어요. 오빠 레스토랑이 부도 위기였을 때 최민재가 서류를 들여다봤습니다. 계약서 하단에 보증인 란이 있었습니다. 그곳에 적힌 이름은 박지은이었습니다. 이게 제가 보증을 섰어요. 그래서 그 계약이 성사됐고 오빠 레스토랑이 살아났죠. 두 번째 서류. 식재료 업체와의 대금 영수증이었습니다. 강서진의 레스토랑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3년 전이었죠. 언니 레스토랑이 식재료 값을 못 내서 공급이 끊길 뻔했을 때 강서진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 빚 3천만 원. 제가 대신 갚았어요. 세 번째 서류. 일식당 화재 보험금 청구 서류였습니다. 2년 전 화재 났을 때 기억나시죠? 보험금이 생각보다 적게 나왔는데 갑자기 복구비가 해결됐던 거. 이준호가 서류를 보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복구비 2천만 원. 제가 냈어요. 마지막 서류. 미국 유학 장학금 증서였습니다. 수연 씨 조카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작년에 조카가 미국 요리학교 장학금 받았죠? 그것도 제 재단에서 지원한 거예요. 한수연이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그녀의 목소리는 울음으로 떨렸습니다. 박지은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유언 때문이에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어려운 사람을 도우라고. 네 사람은 더 이상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최민재가 바닥에 이마를 찌우며 울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는 너무 나쁜 놈이야. 강서진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도움받으면서도 어제 그런 말들을 했어. 이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넌 우리를 살렸는데 우리는 널 무시했어. 중식당이나 하라고 안정적이라고. 한수연은 말도 못하고 그냥 울기만 했습니다. 박지은이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에도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미워하지 않아요. 정말이에요. 어떻게 미워하지 않을 수 있어? 최민재가 물었습니다. 미워하면 제 마음만 아파요. 그리고 어머니 약속을 지킬 수 없어요. 박지은이 어머니 사진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네 사람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자신들의 작은 성공에 교만했던 것, 박지은을 무시했던 것,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의 선의를 모르고 있었던 것에 대한 후회였습니다. 강서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지은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해? 우리가 뭘 해야 용서받을 수 있어? 박지은이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이미 용서했어요. 오늘 이렇게 진심으로 사과하러 온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한수연이 박지은의 손을 잡았습니다. 언니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이준호도 말했습니다. 우리가 뭐라도 해야 해. 우리가 받은 도움을 어떻게든 갚아야. 박지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갚을 필요 없어요. 대신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세요. 여러분들도 어려운 사람 있으면 도와주세요. 최민재가 박지은 앞에 무릎을 꿇은 채 말했습니다. 나는 평생 이 죄책감을 안고 살 거야.
하지만 앞으로는 달라질게. 진짜 달라질게. 박지은이 최민재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일어나세요. 과거는 과거예요. 이제 앞으로가 중요해요. 네 사람은 그제야 조금 진정되었습니다. 강서진이 주변을 둘러보며 물었습니다. 근데 지은아, 너 미슐랭 3스타 레스토랑 운영하면서 왜 이 중식당을? 박지은이 주방을 바라봤습니다. 여기가 제 시작점이에요. 어머니가 평생 지킨 곳이고요. 아무리 성공해도 뿌리를 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 말에 네 사람은 또다시 숙연해졌습니다. 한수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언니, 우리 다시 친구할 수 있을까요? 박지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죠. 진짜 친구로. 네 사람의 얼굴에 희망의 빛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박지은의 표정에는 아직 뭔가 더 말하고 싶은 듯한 망설임이 남아 있었습니다. 가장 깊은 진실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박지은이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어요. 네 사람이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에게 완전히 솔직하지 못했어요. 무슨 말이야? 최민재가 물었습니다. 박지은이 주방 쪽을 가리켰습니다. 제가 이중식당을 지키는 진짜 이유. 미슐랭 3스타를 받고도 여기서 매일 짜장면을 만드는 이유. 그녀가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10년 전 유럽에서였어요. 제 레스토랑이 미슐랭 2스타를 받았을 때였죠. 저는 정말 교만했어요. 성공했다고 생각했고 제가 특별하다고 믿었어요. 박지은의 목소리가 잠시 떨렸습니다. 어느 날 저녁 한 노부부가 레스토랑에 오셨어요. 옷차림이 평범하셨죠. 다른 손님들처럼 화려하지 않았어요. 네 사람은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직원이 그분들을 구석자리로 안내했어요. 좋은 자리는 다른 손님들에게 주고요. 저도 그걸 보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박지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그 노부부가 주방으로 저를 찾아오셨어요. 할아버지께서 제 손을 잡으시며 말씀하셨죠. 박지은이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음식 솜씨는 훌륭하지만 마음이 보이지 않는다고. 진짜 요리사는 누구에게나 똑같은 마음으로 요리를 대접한다고. 한수연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어요. 제가 15년 전 여러분들과 똑같아졌다는 걸.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고 차별하고 있었다는 걸. 강서진이 입을 막았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그 노부부는 프랑스 최고의 요리 평론가 부부셨어요. 미슐랭 가이드 심사에도 관여하시는 분들이었죠. 그럼 최민재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네. 제가 3스타를 받을 수 있었던 건 그분들 덕분이에요. 제 실력 때문이 아니라 제가 그날 이후 변했기 때문이에요. 박지은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국으로 전화를 걸었어요. 어머니한테 울면서 말씀드렸죠. 제가 실수했다고 교만했다고. 그녀가 어머니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어머니가 그러셨어요. 지은아, 성공이 뭐니?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게 성공이니? 아니야. 낮은 곳에 있는 사람을 끌어올리는 게 진짜 성공이란다. 이준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다짐했어요. 다시는 교만하지 않겠다고. 아무리 성공해도 겸손하겠다고. 박지은이 자신의 평범한 앞치마를 내려다봤습니다. 그래서 이중식당을 계속 지키는 거예요. 매일 아침 여기서 짜장면을 만들고 배달을 하고. 제가 누구인지 잊지 않기 위해서요. 한수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어제 배달복을 입고 온 것도? 네, 제 진짜 모습이에요. 미슐랭 3스타 셰프보다 중식당 배달원인 제가 더 진짜예요. 최민재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구나. 박지은이 계속 말했습니다. 사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부탁하신 게 있어요. 뭔데? 강서진이 물었습니다. 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지은아, 내가 성공하면 그 친구들을 용서해라. 그리고 도와줘라. 그들도 힘들 때가 올 거야. 네 사람은 더욱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어요. 저를 배신한 사람들을 왜 도와줘야 하는지.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됐어요. 박지은이 그들을 하나하나 바라봤습니다. 미움은 또 다른 미움을 낳아요. 하지만 사랑은 사랑을 낳죠. 제가 여러분을 도운 건 불쌍해서가 아니에요. 어머니의 사랑을 전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준호가 바닥에 엎드려 울었습니다. 우리가 받을 자격이 없는데. 박지은이 그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자격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사랑은 조건이 없어요. 한수연이 박지은을 꼭 껴안았습니다. 언니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강서진도 울면서 말했습니다. 나는 너를 본받을 거야. 진짜로. 이제부터는 달라질 거야. 최민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은아, 나는 평생 이 은혜를 잊지 않을게. 그리고 15년 전 내가 한 짓을 세상에 밝힐게. 내 억울함을 풀어줄게. 박지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럴 필요 없어요. 이미 다 끝난 일이에요. 아니야. 내가 해야 해. 그래야 내 마음이. 최민재의 눈에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박지은이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그럼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뭐든지 할게. 세상에 밝히는 대신 젊은 요리사들을 도와주세요. 오빠처럼 실수하는 사람이 없도록. 그리고 어려운 요리사들에게 기회를 주세요. 최민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 꼭 그렇게 할게. 박지은이 네 사람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우리 모두 배웠잖아요. 겉모습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진짜 중요한 건 마음이라는 걸. 그녀가 주방을 가리켰습니다. 여기서 만드는 5,000원짜리 짜장면이나 르자르댕에서 만드는 30만 원짜리 코스 요리나 저한테는 똑같아요. 모두 정성을 다해서 만드는 거예요. 한수연이 감동해서 말했습니다. 언니, 우리도 그렇게 할게요. 이제부터는 요리에 마음을 담을게요. 강서진이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사람도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으로 볼게요. 이준호도 다짐했습니다. 저도 제 직원들한테 더 잘할게요.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 도울게요. 박지은이 미소 지었습니다. 그럼 됐어요. 그게 제가 바라던 거예요. 최민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지은아,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박지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죠. 15년이 늦었지만 이제부터라도 진짜 친구가 되면 돼요. 네 사람의 얼굴에 희망이 피어올랐습니다. 박지은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배고프시죠? 제가 짜장면 만들어 드릴게요. 짜장면? 강서진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네. 어머니가 만드시던 바로 그 짜장면이에요. 박지은이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네 사람은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미슐랭 3스타 셰프가 만드는 짜장면. 그것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사랑과 용서 그리고 화해의 의미가 담긴 특별한 한 그릇이 될 것이었죠. 주방에서 프라이팬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익숙하고 정겨운 소리였습니다. 네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눈물과 함께 감사함이 가득했습니다. 오늘 그들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교훈을 배웠습니다. 진정한 성공은 높이 오르는 게 아니라 낮은 곳을 돌아보는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요리는 화려한 플레이팅이 아니라 진심이 담긴 한 그릇이라는 것을 말이죠. 박지은이 주방에서 짜장면 4그릇을 들고 나왔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따끈한 짜장면이었습니다. 화려한 플레이팅은 없었지만 그 소박한 모습에서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네 사람은 짜장면을 받아들었습니다. 손에 들린 그릇이 뜨거웠지만 그 온기가 오히려 위로가 되었습니다. 드세요. 박지은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최민재가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15년 만에 박지은이 만든 음식을 먹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박지은이 직접 자신을 위해 만들어준 첫 번째 음식이었습니다. 한 입 먹는 순간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맛있어. 정말 맛있어. 최민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단순히 맛에 대한 감동이 아니었습니다. 강서진도 한 입 먹고는 눈을 감았습니다. 이게 진짜 요리구나. 그녀가 중얼거렸습니다. 이준호는 말없이 짜장면을 먹었습니다. 눈물이 그릇 속으로 떨어졌지만 그는 계속 먹었습니다. 한수연은 울면서 물었습니다. 언니, 이 맛. 이게 뭐예요? 박지은이 미소 지었습니다. 사랑이에요. 어머니가 항상 말씀하셨어요. 요리의 가장 중요한 재료는 사랑이라고. 네 사람은 조용히 짜장면을 먹었습니다. 그 작은 중식당 안은 따뜻한 침묵으로 가득했습니다. 식사가 끝난 후 최민재가 입을 열었습니다. 지은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 정말 뭐든지 하고 싶어. 박지은이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하나 있긴 해요. 뭔데? 말만 해.
다음 달에 제가 요리 학교를 하나 열려고 해요. 가난해서 요리를 배우지 못하는 젊은이들을 위한 무료 학교예요. 정말? 한수연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네. 어머니 이름으로 만들 거예요. 복성 요리 학교라고. 여러분이 그곳에서 강사로 함께 해주시면 좋겠어요. 네 사람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당연하지. 꼭 할게. 최민재가 즉시 대답했습니다. 나도 할게. 내가 가진 모든 기술을 나눌게. 강서진도 말했습니다. 저도요.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다니 너무 기뻐요. 한수연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요. 그 학교 운영비는 제가 댈게요. 이준호가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그럴 필요. 박지은이 손을 저었지만 이준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야. 받은 게 너무 많아. 이 정도는 해야 마음이 조금이라도 편할 것 같아. 그럼 함께해요. 우리 다섯이서. 박지은이 제안했습니다. 네 사람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밖은 어느새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시계를 보니 저녁 6시가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최민재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우리 가봐야겠다. 지은아 정말 고마워. 오늘 내 인생이 바뀐 것 같아. 저도요. 언니 덕분에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알았어요. 강서진이 박지은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준호도 말했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올게. 그때는 내가 요리 만들어 올게. 한수연이 마지막으로 박지은을 껴안았습니다. 언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박지은이 답했습니다. 네 사람이 중식당을 나선 후 박지은은 혼자 남았습니다. 그녀는 테이블을 정리하며 어머니 사진 앞에 섰습니다. 엄마 봤죠? 엄마 말씀이 맞았어요.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니까 모두가 행복해졌어요. 사진 속 어머니는 여전히 따뜻하게 웃고 계셨습니다. 박지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감사와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녀는 주방으로 들어가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미슐랭 3스타 셰프의 손이 낡은 싱크대에서 그릇을 닦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평화가 가득했습니다. 진정한 성공이 무엇인지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높은 곳에 오르는 것이 아니라 낮은 곳을 잊지 않는 것. 많이 가지는 것이 아니라 나눌 수 있는 것. 다음 날 아침 네 사람은 각자의 레스토랑에서 달라진 모습을 보였습니다. 최민재는 출근하자마자 직원들을 모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고백할 게 있습니다. 15년 전에 제가 동료에게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그는 자신의 과거를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젊은 요리사들을 돕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강서진은 자신의 레스토랑에 새로운 규칙을 만들었습니다. 손님을 겉모습으로 차별하지 않는다. 모든 손님에게 똑같이 최선을 다한다. 이준호는 직원들의 급여를 올려주고 어려운 직원들을 위한 장학금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한수연은 자신이 일하는 레스토랑에서 무료 요리 교실을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요리를 배우고 싶은 청소년들에게 무료로 가르치기로 한 것입니다. 그리고 한 달 후 복성 요리학교가 문을 열었습니다. 개교식 날 수십 명의 젊은이들이 모였습니다. 모두 요리를 배우고 싶지만 형편이 어려웠던 학생들이었습니다. 박지은이 학생들 앞에서 말했습니다. 여러분, 요리는 단순히 음식을 만드는 기술이 아닙니다.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마음입니다. 그녀의 옆에는 최민재, 강서진, 이준호, 한수연이 서 있었습니다. 모두 강사 유니폼을 입고 있었습니다. 우리 5명의 강사가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드릴 겁니다. 기술만이 아니라 마음도요. 박지은의 말에 학생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수업이 시작되었습니다. 박지은은 학생들에게 가장 먼저 짜장면 만드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화려한 요리보다 소박한 요리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그래야 겸손을 배울 수 있어요. 학생들은 진지하게 듣고 따라했습니다. 최민재는 학생 한 명 한 명에게 다가가 꼼꼼히 지도했습니다. 과거에 그는 후배들에게 무뚝뚝했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강서진은 가장 서툰 학생 옆에 앉아 손을 잡고 함께 요리했습니다. 이준호는 학생들에게 자신의 실패담을 솔직하게 들려주었습니다. 한수연은 쉬는 시간마다 학생들과 개인적인 고민을 나눴습니다. 수업이 끝난 후 5명은 함께 남아 뒷정리를 했습니다. 최민재가 걸레질을 하며 말했습니다. 오늘 정말 행복했어. 이렇게 행복한 적이 언제였나 모르겠어. 나도. 성공했을 때보다 지금이 더 행복해. 강서진이 동의했습니다.
이준호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지은이 내 덕분이야. 내가 우리한테 진짜 중요한 걸 가르쳐줬어. 한수연이 박지은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언니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박지은이 그들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고마운 건 저예요. 여러분 덕분에 저도 배웠어요. 뭘? 우리가 언니한테 뭘 가르쳐줬어? 최민재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용서의 의미요. 제가 여러분을 용서하면서 제 마음도 자유로워졌어요. 미움에서 벗어날 수 있었어요. 네 사람은 박지은을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진정한 평화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어가고 있었습니다. 복성요리학교의 창문으로 석양빛이 들어왔습니다. 5사람은 나란히 서서 석양을 바라봤습니다. 15년의 시간이 흘러 다시 만난 그들. 처음에는 상처와 오해로 가득했지만 이제는 진정한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성공은 혼자 높이 오르는 것이 아니라 함께 손잡고 걷는 것이라는 것을. 가장 아름다운 요리는 비싼 재료가 아니라 진심이 담긴 한 그릇이라는 것을. 그리고 가장 큰 행복은 받는 것이 아니라 나누는 것이라는 것을 말이죠. 박지은은 어머니께 마음속으로 말했습니다. 엄마 저 잘했죠? 엄마 가르침대로 살았어요. 그리고 행복해요. 석양 속에서 5사람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습니다. 그 그림자는 마치 하나처럼 보였습니다. 당신은 사람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가요? 겉모습만 보시나요? 아니면 마음을 보시나요? 진정한 성공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씨앗 하나를 심어주었기를 바랍니다. 겸손과 사랑, 용서와 나눔의 씨앗을 말이죠.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그리고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내일도 여러분께 의미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